대표님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해야 되나, 또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뭐 절세가 된다는데 네. 진짜 맞을까? 그런데 또 자녀법인을 할 때 자녀를 주주로 넣어도 되나? 미성년자인데? 뭐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또 특히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법인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면 뭐가 다른가? 이익인가? 투자는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법인을 이제 설립하실 때 네. 네. 대표님들이 보통 법인하면 뭔가 세금이 줄어들 거야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법인을 잘 활용하면 자산도 많이 축적이 되고 뭐 투자나 승계 또 건강보험도 좀 줄일 수 있고 현금 흐름 관리까지 또 연결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네네. 확실한 목적과 확실한 구조 없이 설립을 하면 네네. 괜히 비용만 나가고 그렇죠.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설립, 법인 구조 전문가인 우리 정성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정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법인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경우부터 법인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장점이 생기는 것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법인 설립이 좋다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소득 구조와 자산 구조, 그리고 가족 구성, 투자 계획, 은퇴 계획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 네, 자산 구조, 가족 구성, 투자 계획, 은퇴 계획. 네, 네, 은퇴 계획까지 체크는 꼭 네,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근데 가장 많이 지금 저희 연구소로 이렇게 문의 들어온 것부터 좀 여쭤보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인을 언제 설립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네, 네, 또 매출 기준이 있나요? 네. 아니면 뭐 순이익 기준으로 하나요? 뭐 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많이들 매출 얼마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순이익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법인 설립이 요불리는 몇 가지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인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 네. 네. 그리고 둘째는 주주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셋째는 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넷째는 법인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또 다섯째, 최종적으로 그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가져올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립할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법인 설립하는 게 결국은 이익 실현인데 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인화할지 이것까지 네.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개인보다 법인이 좀 세금이 적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뭐 네.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법인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금의 이동과 소유 구조, 향후 승계, 그리고 또 나중엔 건강보험료까지, 그리고 투자 손익 관리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을 굳이 추천드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분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 업종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네. 의외네요. 법인하면 무조건 세금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대표님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떠한 경우에 법인이 필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만 그 임대료를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는 게 별로 네, 없는. 네, 네. 그렇죠. 이익이 없이. 또 금융소득이 발생하지만 이자나 배당을 받아서 매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돈을 벌면 먼저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든 배당이든 다시 한번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이 자금을 남겨서 투자를 하거나 축적의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 법인세를 내고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은 돈을 벌어서 바로 다 쓰는 구조보다 남는 돈을 이제 쌓고 굴리는 구조에 더 적합하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법인은 소득을 분리하고 자금을 축적하고 투자 시점과 개인화 시점을 조절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매년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그쵸? 되지만 네. 법인은 그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으면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남는 게 네. 없는데 그걸 뭐 조절할 굳이 번거롭게. 네, 네, 네.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요새는 자녀법인, 가족법인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 자녀를 주주로 넣어도 돼요? 이제 네, 이런 질문 네, 많이 네, 하시거든요. 많이 질문들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여기서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주는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회사의 임직원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맡은 임원이고요. 그래서 즉 주주와 임직원,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주라고 하면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아직도 대표님들이 주주 명부 주세요. 그러면 등기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임원하고 주주로 혼동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자녀를 주주로 넣는다는 게 우리 애는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임원이 돼.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사고 해외 주식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미성년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만 법인 설립 시에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려면 자본금의 출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자본금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게 또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서 그 취득하는 구조라면 증여세 신고도 같이 검토해야 하겠죠.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등을 명확하게 챙겨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대충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단순히 이름을 넣는 문제가 아니라 자금 출처와 세무 신고까지 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네. 이 질문도 또 많이 하세요. 자녀가 가족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뭐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단순 주주라면 취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취업 규칙에 뭐 경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보통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면서 임원인 경우는 또 다르게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단순 주주가 아니라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겸직이나 취업규칙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경우에도 단순 주주인지 임원까지 겸하는지를 구분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A라는 법인의 주주인데 네. 또 B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도 또 주주를 넣을 수가 있나요? 좀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질문들도 저도 이제 상담 받다 보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요즘에 이제 주식이 워낙 핫하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LG전자 주식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비상장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A 법인이 주주이면서 B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C 법인의 주주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자꾸 이제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상장을 안 했을 뿐이지 주식회사기 때문에 네네. 우리 보통의 우리 주식회사를 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법인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뭐 사업을 분리한다든지 또 투자 분리, 또 자산 관리, 가족 간의 지분 구조 설계 등의 이유로 명확해야 하고요. 목적 없이 법인만 여러 개 만들면 관리 비용도 있고 세무 처리, 회계 처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법인을 둘 수는 있지만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법인을 활용했을 때 이제 장점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법인의 핵심 장점 중에 하나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 원장님들, 전문직 대표님, 사업소득이 높은 대표님들을 생각해 볼게요. 현재는 본업에서 높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자들 네, 네, 말씀하시는 그 거죠? 소득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부 개인 명의로 하면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처분 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반면에 법인을 활용하면 일정 자금을 법인에 추적하고 법인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은 재투자하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활용하면 투자 재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 명의로 모두 가져와서 세금을 납부한 뒤에 투자하는 것과 법인 안에 세후 자금을 축적해서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돈을 바로 개인에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법인 안에서 투자하고 그 자산을 축적하고 나중에는 필요한 시점에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는 구조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과세 이연 효과요. 네. 이게 대표님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긴 하겠지만 좀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세 이연은 쉽게 말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거죠.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 개인에게 가져오지 않고 법인 안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시점은 나중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급여나 배당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소득 구간이면 모두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법인 자금을 축적해두고 나중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좀 잼겨놨다가 은퇴 후에 이제 소득 시기를 나눠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컨설팅은 단순히 법인을 만들까요가 아니라 대표님의 현재 소득과 미래 흐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게 큰 문제죠. 네, 보통은 이제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그렇죠. 네. 이제 퇴사하자마자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은퇴 이후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현업에 있을 때는 직장 가입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소속이 없어지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은퇴 이후에 본인의 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법인이라면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투자법인이라면 투자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 가입자 구조를 유지하면 또 필요하면 배당도 함께 설계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 법인 운영 실체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법인으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 또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네, 게 네. 주식이 워낙 또 맞습니다. 많이 네, 오르니까 네, 네. 법인에서 주식 투자해도 돼요? 이렇게 많이 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세요. 그런데 법인으로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이렇게 주식을 운영할 때 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법인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법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손실 관리예요. 손실 관리. 네. 개인의 경우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활용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손실이죠. 네, 뭐. 손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올해 이익과 손실이 같이 발생하면 같은 해에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달라지면 손실이 다음해 이익과 연결해서 쓰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반면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면 결손으로 관리하고 이후에 이익이 발생할 때 상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뭐 손실 난 것만큼 또 법인세는 줄어드니까 그쵸, 그쵸. 그것도 네. 이익이고 네, 네, 네. 개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투자 손실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올해 이익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법인은 그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투자는 항상 이익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해에는 이익도 나고 어떤 해에는 손실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대표님이라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새 이제 가장 관심 많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이제 절세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합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합산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상가를 하나 양도했고 연말에 빌라를 하나 더 양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양도 차익이 크다고 하면 그 해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양도 시기는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의 잔금을 12월 말 아니라 다음해 1월 초로 조정을 하면 과세 연도가 달라질 수 있죠. 단순히 그 잔금일 며칠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잔금일 조정만으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약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잔금일과 과세 연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익이 났을 때 네. 이제 연도를 좀 조절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반대로 또 이렇게 손실이 나는 부동산도 있잖아요. 이때도 뭐 그렇죠. 활용할 게 있나요? 양도 차익의 큰 부동산을 처분하는 해에는 양도 차손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면 차익과 차손이 통선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서 큰 양도 차익이 발생했고 B 부동산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과 차손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해가 달라지면 손실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네, 네. 결국은 이 양도 시점 설계가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정 조정 하나만으로는 세금 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전에 반드시 전체 자산과 올해 양도 계획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그냥 법인 설립, 요새는 뭐 법인 설립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립 그냥 일단 하고 뭘 해보자 이렇게 맞아요. 생각들 네네, 많이 하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네.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립 전에 구조 설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든 이후가 중요하겠죠. 누가 주주가 될 것인지, 또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자녀가 주주라면 증여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표자는 누구로 둘 것이고, 법인 자금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며, 급여와 배당은 언제 얼마로 가져올 것인지, 또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부동산이나 주식 손익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다 이 세금하고 관련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다 세금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하나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세무, 자산, 또 가족, 승계, 은퇴까지 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컨설팅은 단순한 설립 대행이 아니고요. 대표님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기준으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법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법인을 만든다면 누구를 주주로 둘지, 몇 개의 법인이 필요한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문제죠. 네, 오늘은 이제 법인 설립 그리고 운영, 장점 뭐 아주 다양한 내용을 다뤘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님이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법인 설립은 매출이나 순이익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의 소득 구조와 자산 구조, 투자 계획, 은퇴 계획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 설립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가 단순 주주라면 일반적인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이 없는 법인 분리는 오히려 관리 부담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염려를 해두시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법인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고 자금을 축적하고 투자 시점과 개인화 시점을 조절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손실을 관리하고 이후에 이익과 상계의 구조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부동산 양도시에는 잔금일과 과세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익 부동산과 손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을 함께 검토하시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법인은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과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은 대표님의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대표님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남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자산으로 축적하고 싶거나 자녀 주주 구성으로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 또 건강보험료 승계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인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이제 법인 설립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법인을 만들지 아니면 개인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될지 또는 법인을 하면 주주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 고민을 우리 정성은 연구원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법인을 활용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오늘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좀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성은 연구원님이 대표님들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정성은 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대표님은 영상 하단에 댓글,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